안녕하세요, 두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러리스 카메라 파나소닉 GX85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합은 파나소닉 GX85의 마펄 축복이라고 불리는 20mm.7 1.7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번들킷의 렌즈는 요거 제가 처음 봤던 건 이제 GM1, 파나소닉 GM1 때 처음 이 렌즈를 봤는데 침동식의 1232 렌즈를 기본 번들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화각을 먼저 맞추고 침동식 렌즈가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줌을 사용할 수가 있는 렌즈인데요. 작고 가볍기는 한데 1, 2, 3, 5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일단 넣어두고요. 파나소닉 GX85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면, 측면, 뒷면의 그립부까지 인조가죽 스타일의 그립이 붙어 있어서 그립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라고 생각을 했으나 실제로 손에 쥐어보면 이렇게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립부가 사실 좀 손가락 안쪽 공간이 좀 남아서 그립부가 썩 좋은 건 아니고 셔터 위치도 앞쪽 그립부에 좀 더 튀어나오고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있어서 사실 검지손가락이 사실 위치가 좀 애매해지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디자인은 나무랄 데 없는데 한 가지 또 단점을 꼽자면 요 내장 플래시가 걸쇠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걸쇠가 고정해주는 걸쇠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살짝 처음 받았을 때부터 여기에 유격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제외하면 이 두 가지만 제외하면 디자인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정 틸트도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카메라들 중에서 가장 단단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올림푸스 EM1인데 그 EM1보다 훨씬 단단하고 안정적인 틸트 액정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원을 넣어보면 현재 20.7 렌즈라서 AF는 AF-S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번들 렌즈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화면은 4:3 비율로 줄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F 영역을 바꿀 수도 있고요. AF 모드는 기본적으로 얼굴이나 눈 인식, 그리고 트래킹 모드는 터치나 반셔터를 통해서 트래킹을 고정을 할 수가 있고 AF49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영역을 사용자가 지정해서 하는 멀티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터치나 십자키 방향키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영역 선택이 있고 핀포인트 매크로 촬영이나 여타 정확한 AF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핀포인트 AF가 있습니다. 현재 AF를 가장 크기를 줄여놓은 상태이고요. 크기는 뒷다이얼로 돌려서 적용할 수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뷰파인더는 세팅에 따라서 뷰파인더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센서의 동작이 원하죠. 그리고 자동으로 띄워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센서로 가리면 혹은 눈에 갖다 대면 뷰파인더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4K 버튼은 4K 포토 모드라고 해서 4K 연사 포토 그리고 4K 연사 SS 4K 사전 연사가 있습니다. 4K SS 같은 경우에는 음성 녹음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사진을 선택을 하거나 실제로 동영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4K 연사 SS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겠죠. 오른쪽에 내장 플래시는 바운스가 되도록 이렇게 꺾어서 플래시를 발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장 가이드 넘버가 높지 않아서 이렇게
실내에서 어두운 카페 정도에서나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낫고요. AF A락 버튼이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르고 있어야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토글형으로 바꿔서 세팅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만 A락이 걸리는데 저는 토글형이 편해서 토글로 세팅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포커스 모드는 펑션 1키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AF를 맞춰서 20.7이라 AF가 잘 안 맞네요. 포스트 포커스를 촬영을 해서 하면 49개의 모든 AF 영역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연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포커스 포인트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라이트로 일룸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터치로 포커스가 맞은 부분을 지정을 하면 사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뒤쪽 의자에 맞은 사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스트랩에 맞은 사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카메라 그 펜타프리즘 앞쪽에 있는 로고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하면 그 사진이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포스트 포커스 모드를 끄면 다시 포커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영역의 크기를 좀 키워서 크기를 리셋하고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스팟 측광으로 맞춰놨는데 이 상태에서 A 버튼을 누르고 십자 버튼을 터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십자 버튼을 바깥쪽으로 옮기면 포커스는 포커스 영역대로 맞고 스팟 측광은 지금 십자키가 옮겨가는 것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깥쪽에 옮겨간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스팟 측광 영역을 이쪽으로 바꾸면 AF는 정사각형으로 표시된 영역에 맞고 측광은 요 청록색으로 표시된 스팟 측광 영역에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5사의 DSLR 카메라들이 플래그십을 제외하면 중앙부 스팟이 이동이 안 되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N사 카메라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AF 영역과 스팟 측광 영역을 분리해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터치 셔터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버튼 20.7이라서 굉장히 AF가 느리네요. 파나소닉 치고는. 잡고 잠깐 메뉴를 보여드리면 사진 스타일 같은 걸 보여드리면 표준 영역이 있고 선명하게 샤픈이 들어간 선명하게가 있고 내추럴이 있고 모노크롬 그리고 L 모노크롬이 있고 풍경이 있고 인물이 있고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L 모노크롬에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드는 흑백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십자키가 아니라 터치로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고요. 모든 메뉴는. 그리고 필터는 마찬가지로 터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이 아니라 화면 오른쪽에 있는 생략 모드에서 조정을 하면 생동감부터 고풍, 올드데이즈, 약간 브라운 톤이 살짝 끼는 올드데이즈, 그리고 하이키, 룸키, 세피아, 흑백, 다이나믹 흑백, 거친 흑백, 실크 흑백 등 다양한 게 있고 인상적인 아트 영역, HDR 느낌의 셔픈이 살짝 들어간 그런 인상적인 아트 모드도 있고 하이 다이내믹 모드도 있고 크로스 프로세스, 장난감 효과, 토이팝, 회복 바이패스, 미니어처 효과, 소프트 포커스 효과까지 다양한 필터 효과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효과의
강약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에서 쭉 내려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예제 사진도 전부 들어있어서 저 같은 사진 초보들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끄고 다시 메뉴를 보시면 화면 비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대2 비율로 맞춰서 화면을 보면 양옆이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촬영 양옆으로 넓어져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4대3으로 돌려놓으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화소수는 1600만 화소,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인 만큼 1600만 화소로 최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화질은 일단 아직까지는 JPG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조금 이따가 사용을 하고 AF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20mm f1.7 렌즈가 이 카메라에서는 AFC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F-S만 쓰고 있고 측광 모드는 포커스 맞는 부분에 스팟 측광으로 사용을 하거나 때로는 아까와 같이 스팟 측광이 맞는 영역을 그러니까 스팟 측광이 되는 부분을 마이의 터치로 분리해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연사 속도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라이브 뷰를 아예 끄고 사용하는 최대 연사 속도가 있고 하이 모드가 있고 M 모드에서 라이브 뷰를 사용하는 형태의 연사를 사용할 경우에 초당 6장 정도의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K 포토 모드는 아까 보여드렸고 브라켓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브라켓, 노출 브라켓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화이트 밸런스 브라켓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섀도우는 커브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RGB 색별로 커브를 지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 이 상태에서 다이얼들로 하이라이트 영역과 섀도우 영역의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선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아이 다이내믹은 안부와 하이라이트 영역의 차이가 심한 프레임의 경우에 이 부분의 차이를 줄여서 촬영을 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5% 아니면 5% 드는데 하이로 들 경우에 저는 개조가 좀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서 5% 아니면 5%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해상도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퍼스트 포커스는 아까 보여드렸고 다중 노출과 인터뷰 촬영을 카메라 내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터치로 다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 촬영 매수와 촬영 간격까지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각대에 올려놓고 세팅한 채로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셔터는 기계식 셔터와 전자식 셔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 따라서 4000분의 1초부터 16000분의 1초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셔터 타입을 오토로 두면 촬영 환경에 따라서 카메라가 알아서 기계식 셔터만 사용을 할지 전자식 셔터까지 사용을 할지 알아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ISO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 이렇게 촬영 화면에서 ISO 버튼을 눌러서 앞쪽에 리미트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앞 다이얼을 돌려서 3200, 6400, 12800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웹에 올리거나 블로그에서 리뷰를 할 때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저는 이 사이즈용으로는 6400까지는 충분히 마이크로 포서드가 이렇게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이크로 포서드가 이 정도까지 감도를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6400까지는 이 사이즈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6400으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 스텝은 3분의 1 스텝으로 두고 사용을 해도 되고 증가 스텝을 이렇게 3분의 1 스텝으로 줄여놨을 때는 리미트도 역시 그냥 한 스텝으로 늘어나고 대신에 아래쪽에서 스텝이 이렇게 3분의 1 스텝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로 해놓고 리미트를 6400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 IS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12800까지는 제가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아예 확장 IS는 켜질 않고 있습니다. 셔터 노이즈 제거는 제가 어떤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위에 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느릴 경우 노이즈를 자동으로 노이즈 리덕션이네요. 노이즈 리덕션, 장노출 노이즈 리덕션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명암 보정은 제가 오프로 해놓고 회절 보정만 오토로 해놓고 있습니다. DSL 좀 다 꺼놓고 손떨림 보정은 언제나 켜는 것으로. 그리고 이 손떨림 보정은 제가 화각이 좀 줄어드는 관계로 동영상 촬영 시 이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설정을 보시면 사진 스타일 아까 보여드렸고 필터 보여드렸고 촬영 포맷을 AVC HD로 하면 이제 FHD만 촬영까지만 촬영이 되고 MP4로 촬영을 해야 4K 촬영이 되는데 4K 촬영은 30p 혹은 24p에서 비트레이트를 100mbps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초점 모드는 뭐 경우에 따라서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렌즈에선 기본적으로 AFC가 안 되기 때문에 되고 연속 AF는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에서 측광을 할 수 있고 비디오 버튼 뭐 설정 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터치 설정에서 터치패드 AF들을 여기서 끄게 되면 뷰파인더 보고 촬영을 할 때 터치로 AF 포인트를 옮기는 것이 기능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거 첫 번째 리뷰를 올렸을 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켜두면 뷰파인더로 촬영하는 상태에서 지금 중앙에 와 있는데 손가락으로 뷰파인더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터치패드로 뷰파인더로 그 AF 포인트를 눌러서 옮기면 다시 떼면 이렇게 AF 포인트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리셋을 하고 적용을 누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뷰파인더 촬영을 가정을 해서 손가락으로 가리고 터치패드로 AF 포인트를 지정을 눌러서 한 다음에 다시 떼보면 AF 포인트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오른쪽 눈으로 뷰파인더를 보다 보니까 이게 가능이 한데 왼쪽 눈으로 보다 보면 제가 코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가 닿아서 AF 포인트가 변경이 된다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다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세팅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터치 스크롤은 렌즈 없이 촬영 기능은 일단 오프 상태로 되어 있고요. 기본 세팅은 굳이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은 QR 코드로도 되고 앱으로 바로 연결을 해줘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이 가능해서 사진을 JPG 원본을 옮겨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빌드에서 뷰파인더와 LCD의 화상 출력 상태를 할 수가 있는데 60프레임으로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화면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배터리 소모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30프레임을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고 뭐 꺼놨을 때 보조 배터리 팩으로 충전을 하면 되니까 그냥 항상 60프레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디스플레이는 밝기라던가 각종 색조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휘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고 USB로 연결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할지에 대해서 픽처 브릿지로 연결을 할지 PC USB로 연결을 할지 혹은 접속할 때 카메라 본체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도 옵션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TV 연결도 HDMI 모드 재생 혹은 정보 표시 촬영할 때 클린아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뉴 정보, 언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 손떨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센서 클리닝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뉴와 구성은 이렇게 보셨고 잠깐 1, 2, 3이 번들 렌즈로 마운트를 바꿔서 AF 속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줌링을 돌려서 렌즈를 확산하세요. 그 침동식 렌즈를 돌려서 꺼내지 않으면 아까와 같은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터치 셔터를 켜고 아무데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쪽에 있는 카메라들은 치우고 친구들을 등판시켜서 AF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12mm 상태에서 A프레 측정해서 터치 셔터를 켠 상태에서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이게 최단 초점 거리가 안 잡히는군요. 뒤로 좀 갖다 놓고 사각을 조정을 해서 찍으면 얘가 또 너무 가깝군요. 뒤로 해서 초점을 낮추고 최단 초점 거리를 확보를 하고 테스트를 다시 시작을 하면 눌러서 저장하는 렉만 아니면 거의 그냥 누르는 대로 찍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JPG 최고 화질에 1600만 화소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그냥 가열차게 촬영을 하고 있고, 테이블 반대편 건너편에 의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찍어도 전혀 무리 없이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게 있던데, 이렇게 누르면 누르는 상태에서 연사가 그대로 되는, 현재 어디를 맞춰도 AF는 정말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F 테스터를 끄고 AF를 리셋을 해서 적용한 다음에 컬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생동감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생동감, 복고풍, 올드데이즈, 하이키, 로키, 세피아, 흑백, 다이나믹 흑백, 거친 흑백, 실크 흑백, 인상적인 아트. 인상적인 아트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네요. 색이 좀 진해 보이고 약간 이런 취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풍경 사진 찍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하이 다이나믹, 크로스 프로세스, 장난감 효과, 토이팝, 표백 바이패스, 미니어처 효과, 소프트 포커스, 판타지, 스타 필터, 원포인트 컬러. 색을 추출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색 추출을 하다 보면 어떤 색으로 추출을 해야 되나?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색 추출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걸 제끼고 선샤인, 약간 해가 들이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찍으면 이렇게 합성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로 효과를 끄고 다른 펑션 기능을 살펴보면, 터치로 사용할 수 있는 펑션 기능은 와이파이 기능이고요. 다음은 조리개 효과 및 라이브 효과 있네요. 이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했을 때 어디까지 화면에 효과를 보여주느냐, 그걸 조정을 하는 거고, 수준계 FN7은 화면에 있는 FN7은 이제 수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좌우 혹은 상하 수준계를 보여주고 있고, 팔은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히스토그램을 일단 중앙부에 보여서 꺼놓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냅 영상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영상을 클립별로 이제 모아서 촬영을 해주는 기능인데, 저는 그렇게 썩 많이는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파나소닉 GX85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살펴보셨고요. 다른 촬영 예제나 다양한 영상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하는 바람에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거 두유였습니다.